이혼 도장 찍고 나흘 만에 재혼 신고서가 접수됐어요. 그 사람 제 잉크말을 시간조차 주지 않더라고요. 한서연은 이혼 서류를 들고 구청에서 나오던 그날을 똑똑히 기억했어요. 윤태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마치 오래된 계약서 하나를 파기한 것처럼 담담했어요. 이제 정리 끝났으면 연락하지 마. 서로 편하게 살자. 태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끝인사가 고작 저거라니요. 나흘 뒤 서연의 휴대전화로 친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서연아, 혹시 윤태수 재혼했다는 거 알아? 내가 우연히 봤는데 웨딩 촬영하더라. 서연은 문자를 읽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정세린. 그 여자와 태수는 이미 1년 전부터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서연은 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중소식자재 유통업체 청솔물산의 공동대표.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서연이 도맡아 했죠. 서연은 노트북을 열고 인사 파일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윤미정, 경영지원팀 대리, 재직 5년, 태수의 여동생이자 서연의 전 시누이였어요. 서연은 미정의 업무 기록을 천천히 내려다봤어요. 성과 보고서, 거래처 관리 현황, 발주 내역. 하나씩 열어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거래처 연락이 왜 전부 개인 번호로 되어 있지? 서연은 파일을 저장하고 조용히 창밖을 내다봤어요. 감정은 나중에 정리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회사를 지켜야 할 때였거든요. 같은 시각, 시어머니 강복자는 동네 슈퍼 앞에서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새 출발한대요. 젊고 이쁜 사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럼 며느리는요? 그 사람? 원래 성격이 차가워요. 집안일도 안 하고 회사만 나가니까 남자가 지치죠. 복자는 서연 탓으로 모든 걸 정리해버렸어요.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는 건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죠. 그래도 이혼까지 하면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럴 수 있죠, 뭐. 우리 아들이 행복하면 됐어요. 복자의 말에는 미안함이나 안타까움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그저 아들의 새 출발을 정당화하는 말뿐이었죠. 다음 날 남편의 상간녀 세린의 인스타그램이 업데이트됐어요. 명품 쇼핑백들이 소파에 가득 놓인 사진이었죠. 해시태그는 신혼 선물은 스스로에게, 내 인생 시작, 행복한 오늘이었어요. 언박싱 시작할게요. 오늘은 제가 저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세린은 브이로그를 찍으며 하나하나 꺼내 보였어요. 명품 가방, 구두, 지갑. 가격표가 붙은 채로 카메라에 비쳤죠. 결혼하면 참아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전 그런 거 싫어요. 제 인생은 제가 주인공이에요. 세린의 목소리는 당당했어요. 태수의 카드로 결제한 건 신경도 쓰지 않는 듯 했죠. 그날 저녁 서연은 휴대전화를 들고 가족 단톡방을 열었어요.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방에는 복자, 태수, 미정이 있었어요. 서연은 스크롤을 올려 과거 대화를 훑어봤어요. 명절 준비 제가 할게요. 어머니 병원 다녀올게요. 미정이 업무 제가 확인했어요. 전부 서연이 보낸 메시지들이었어요. 답장은 간단했죠. 그래, 알았어. 수고해. 서연은 더 이상 스크롤을 내리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단톡방 나가기 버튼을 눌렀어요. 한서연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문구가 떴지만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회사 단톡방을 열고 짧게 공지를 올렸어요. 조직 개편 관련 회의 예정. 세부 일정 추후 공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업무로만 소통했죠. 직원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공지라고 생각했지만
서연은 이미 계획을 시작한 상태였어요. 이틀 뒤 복자가 회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연이 전화를 받자 복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아니 서연 씨. 우리 미정이 일 잘하는 거 알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 돈다던데 혹시 미정이 잘리는 거 아니야? 복자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그건 회사 일이에요. 공가사는 구분하셔야죠. 공가사? 네가 지금 공가사 운운하는 거예요? 가족이었는데. 전 며느리 아니에요. 이혼했잖아요. 이혼했어도 미정이는 내 딸이고 회사의 오랜 직원이야. 사정 봐서 일 시키는 거 아니잖아. 네, 그래서 능력으로만 판단할 거예요.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복자는 핸드폰을 부여잡고 분노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이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간 뒤였어요. 서연은 인사팀장을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조직 개편 공문 초안 작성해 주세요. 경영지원팀 업무 재배치 건으로요. 알겠습니다. 특별히 검토할 부분 있을까요? 거래처 연락망이요. 개인 계정으로 관리되는 부분 전부 회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걸로 넣어주세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파일을 하나 더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미정이 관리하던 거래처 목록이었죠. 연락처가 전부 미정 개인 휴대전화 번호였고 이메일도 회사 계정이 아닌 개인 지메일로 등록돼 있었어요. 이건 회사 자산이 아니라 개인 자산처럼 쥐고 있었던 거네.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미정이 스스로 능력자라고 믿었던 이유가 이제 보였거든요. 회사가 아니라 자기 개인 루트로 일을 독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를 서연이 이제 회수하려는 거였죠. 미정의 진짜 실체가 드러날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어요. 미정의 개인 루트를 회수하기로 결정한 뒤 서연은 일주일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거래처 연락 기록, 발주 승인 내역, 정산 확인서. 모든 게 회사 시스템이 아닌 미정 개인 경로로 처리돼 있었죠. 월요일 오전 서연은 미정을 회의실로 불렀어요.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미정이 커피를 들고 들어오며 물었어요. 표정은 여유로웠죠. 설마 자기가 잘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앉으세요. 서연은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놓았어요. 미정은 서류를 힐끗 보더니 자리에 앉았죠. 조직 개편건으로 면담 진행하려고 해요. 조직 개편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어요. 윤미정 대리는 이번 개편으로 퇴사 처리됩니다. 여기 서류 확인하고 서명해 주세요. 서연은 해고 통보서를 미정 앞으로 밀었어요. 미정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퇴사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경영지원팀 업무 재배치 과정에서 불필요한 중복 인력을 정리하는 거예요. 명분은 충분해요. 불필요한 인력이요? 저 없으면 거래처 관리 누가 해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죠. 거래처 관리는 앞으로 회사 시스템으로 일원화됩니다. 개인 계정으로 처리하던 방식은 이제 없어요. 그게 저한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개선이에요. 회사 자산을 개인이 독점하는 구조는 리스크가 크니까요.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어요. 미정은 서류를 집어 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좋아요. 나갈게요. 근데 대표님 나가서 제가 더 잘 되면 후회하실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죠. 서연은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미정은 코웃음을 치며 회의실을 나갔죠.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렸어요. 그날 오후 강복자가 회사로 찾아왔어요.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한복판에 들어서더니 서연을 향해 소리쳤어요. 한서연, 나와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어요. 복자는 서연의 사무실 문을 열어젖히며 들어갔죠. 어머님, 회사에서 큰 소리 내시면 안 돼요. 안 돼? 넌 우리 딸 자를 자격이나 있고? 복자의 목소리는 사무실 밖까지 들렸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머님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회사 대표고 조직 개편은 제 권한이에요. 권한? 우리 미정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네가 뭘 안다고. 복자는 손가락으로 서연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어머님, 이건 업무 문제예요. 감정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감정? 넌 사람을 자르면서 감정이 없어? 차가운 인간. 복자가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지만 서연은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복자가 나갈 때까지 기다렸죠. 복자가 나간 뒤 서연은 회계팀장을 불렀어요. 지출 결제 라인 재정비 건 진행해 주세요. 승인 단계 하나 더 추가하고 개인 계좌로 입금되는 항목 전부 검토 대상으로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서연은 구멍을 막기 시작했어요. 미정이 빠진 자리에서 돈이 새는 걸 막아야 했거든요. 다음 날 회사 직원 단톡방에 익명의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윤미정 대리해고 건 사적 감정 개입 의심됨. 전 신우이라는 이유로 보복성 해고 아닌가요?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메시지를 보고도 해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인사팀에 지시를 내렸죠. 업무 매뉴얼 전면 개정하고 부서별 권한표 만들어서 전 직원한테 배포해 주세요. 지금요? 네, 지금이요. 누가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게 보이게 만들어야 해요. 일주일 뒤 직원들은 새로운 매뉴얼을 받았어요. 거기에는 각 직원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명확히 적혀 있었죠. 미정이 맡았던 거래처 관리 업무도 세분화돼 있었어요. 직원들은 매뉴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이래서 시스템을 바꾸는 거구나. 전에는 윤대리가 혼자 다 하니까 투명하지 않았잖아. 소문은 자연스럽게 잦아들었어요. 서연은 말 대신 시스템으로 답한 거예요. 같은 시각 복자는 친척 모임에서 입을 열었어요. 우리 전 며느리 있잖아요. 회사에서 완전 독재자예요. 무슨 일 있었어요? 우리 딸 잘렸어요. 이혼했다고 안갚음하는 거예요. 전 며느리 주제에 회사 대표라고 잘난 척하더니 결국 이렇게 나오네요. 친척들은 혀를 차며 서연을 욕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미정이 왜 잘렸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죠. 며칠 뒤 미정은 짐을 싸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어요. 제가 관리하던 거래처 반 이상은 제가 데려갈 수 있어요. 대표님,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미정은 당당하게 회사를 나섰어요. 서연은 창밖으로 미정이 떠나는 걸 지켜봤죠. 그날 오후 서연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대표님, 저 사마식품 김이사입니다. 김이사님, 무슨 일이세요? 이번 달 정산 확인 좀 부탁드려요. 윤 대리한테 연락했는데 안 받네요. 윤 대리는 퇴사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릴게요. 그래요? 사실 저희는 원래 대표님하고 얘기하는 게 편했거든요. 윤 대리는 좀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통화 목록을 확인했어요. 거래처 5곳에서 이미 연락이 와 있었죠. 전부 서연 개인 번호로요. 미정이 관리하던 거래처라고 했지?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미정은 자기가 거래처를 관리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거래처들이 서연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미정은 그저 중간에서 전달만 하던 사람이었죠.
미정이 데려가겠다던 거래처는 애초에 미정을 따르지 않고 있었어요. 거래처들이 미정을 건너뛰고 서연을 직접 찾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서연은 한 가지 더 궁금해졌어요. 미정이 그토록 자랑하던 성과 자료들은 정말 미정 혼자 만든 걸까요? 토요일 오후 미정은 복자 앞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죠.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이미 경쟁사에서 연락 왔어요. 정말? 거기가 어딘데? 돈도 많이 준대? 복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한별 유통이요. 거기 영업팀장이 제 경력 보고 바로 연락했어요. 제 능력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역시 우리 딸. 나는 내가 잘 될 줄 알았어. 당연하죠. 저 없으면 청솔물산도 힘들어질 거예요. 한서연이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미정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복자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자랑스러워했죠. 월요일 미정은 한별 유통에 출근했어요. 경력직 입사라 인수인계 기간도 짧았죠. 미정은 청솔물산 자료를 USB에 담아왔어요. 자기가 만든 성과 보고서, 거래처 관리 파일, 발주 양식 전부 가져온 거예요. 이거 제가 전 회사에서 쓰던 자료예요. 참고하시면 도움 될 거예요. 윤대리 정말 준비성 있네요. 앞으로 기대할게요. 한별 유통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어요. 미정은 어깨가 으쓱해졌죠. 보란 듯이 잘해서 전 회사 사람들 입 다물게 만들 거예요. 미정은 인수인계도 대충 넘겼어요. 어차피 새 회사에서 더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같은 시각 서연은 회사에서 미정이 남긴 공유 폴더를 열어보고 있었어요. 성과 보고서 파일을 하나씩 클릭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문서 속성을 확인하자 최종 수정자가 전부 서연으로 돼 있었거든요. 2023년 상반기 매출 분석 보고서 최종 수정자 한서연. 거래처 만족도 조사 결과 최종 수정자 한서연. 신규 발주 시스템 제안서 최종 수정자 한서연. 서연은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봤어요. 미정이 초안을 작성하면 서연이 데이터를 수정하고 문장을 다듬고 결론을 보완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내가 이렇게나 많이 손봤었구나.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미정은 자기가 만든 성과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서연이 뒤에서 완성시킨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그 주 내내 새 며느리 세리는 쇼핑에 빠져 있었어요. 신혼 첫 주부터 백화점과 편집숍을 돌며 명품을 쓸어 담았죠. 결혼 선물은 내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인생 타이밍 잘 잡은 나를 칭찬하는 선물이죠. 세리는 명품 가방을 들고 거울 앞에 섰어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릴 사진을 찍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이 정도는 돼야 결혼한 보람이 있죠. 태수는 옆에서 카드를 건네며 계산을 눌러줬어요. 처음에는 신혼이니까라며 웃어넘겼지만 영수증 금액을 볼 때마다 표정이 굳어갔어요. 여보, 이번 주만 400 넘게 나갔어. 계속 이렇게 쓸 건 아니지? 그래요? 별로 안 샀는데. 벌써부터 1억이에요? 아직 우리 혼인신고 서류 잉크도 안 말랐어요. 주변에 우리 결혼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세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태수는 더 말하지 못했죠. 신혼인데 돈 이야기를 꺼내기가 눈치 보였거든요. 수요일 복자가 새 며느리 세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새아가 주말에 집에 한번 와. 인사도 할 겸 밥이나 먹자. 어머님, 저 이번 주 일정이 꽉 찼어요. 뭐가 그렇게 바빠? 결혼했으면 시댁도 챙겨야지. 일정이 바쁘다니까요. 다음에 갈게요. 세리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복자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황당해했죠.
시집 온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버르장머리 없게 시애미 전화를 먼저 끊어 어디 두고 보자. 복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혼자 중얼거렸어요. 서연은 결혼하자마자 인사 왔었는데 세리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같은 시각 청솔물산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한결 편안해진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윤대리 없으니까 일이 더 수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전에는 지시가 중구난방이었는데 지금은 매뉴얼대로 딱딱 떨어지니까 헷갈릴 일이 없어요. 대표님이 시스템 정리 잘하신 것 같아요. 직원들은 수군거렸어요. 미정이 사라진 자리에서 오히려 업무가 정돈됐고 직원들은 숨통이 트였죠.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니 자연스럽게 결과가 따라온 거예요. 금요일 오전 한별유통 사무실에서 미정은 첫 거래처 통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동원식자재 구매팀입니다. 네. 한별유통 윤미정 대리입니다. 이번 발주건인데요. 단가 재확인 좀 해주세요. 지난번이랑 다르게 나왔어요. 미정은 서류를 뒤적거렸어요. 단가표를 찾아 확인했죠. 단가는 맞는데요? 아니, 이게 맞다고요? 지난달이랑 1,000원이나 차이 나는데 확인도 안 하고 보네요. 거래처 담당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건 제가 확인한 게 맞는데요. 확인을 이렇게 해요? 도대체 거기 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화가 끊어졌어요. 미정은 멍하니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죠. 팀장이 다가와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거래처에서 단가 확인이 잘못됐대요. 근데 제가 확인한 게 맞는데. 동원식자재요? 거기 워낙 까다롭기로 유명하잖아요. 조심해서 응대해야 해요. 팀장이 말했지만 미정은 이해가 안 됐어요. 청솔물산에서는 이 정도로 까다롭지 않았거든요. 사실 동원식자재는 예전부터 미정을 싫어했어요. 미정의 말투가 퉁명스럽고 확인이 불성실했거든요. 그때마다 서연이 직접 전화해서 달래고 수정해줬죠. 동원 구매팀장님 죄송해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내드릴게요. 한 대표님이시니까 믿고 기다릴게요. 근데 윤대리는 좀 그렇네요. 제가 직원 교육 다시 시킬게요. 불편하셨죠? 서연은 늘 그렇게 중간에서 막아줬어요. 미정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죠. 이제 서연이 없는 한별유통에서 미정은 혼자 그 거래처를 상대해야 했어요. 첫 주부터 균열이 시작된 거예요. 미정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불안감을 느꼈어요. 뭔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거래처의 첫 클레임을 받고 난 뒤 미정은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자기는 능력자니까 새 회사에서도 잘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화요일 오후 미정에게 급한 발주건이 들어왔어요. 대형 외식업체에서 내일까지 식자재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윤대리, 이거 오늘 안으로 처리 가능해요? 당연하죠. 제가 해볼게요. 미정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단가표를 열어 품목별 가격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 실수가 생겼어요. 지난달 단가표를 적용한 거예요. 발주 넣었습니다. 미정은 팀장에게 보고했어요. 팀장은 서류를 훑어보다가 표정이 굳었죠. 윤대리, 이 단가 맞아요? 네, 확인했어요. 이번 달 단가표는 확인했어요? 미정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번 달 단가표를 보지 않았다는 걸요. 아, 잠깐만요. 미정이 허둥지둥 파일을 다시 열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발주는 나간 상태였고 단가 차이로 회사는 200만 원 가까이 손해를 볼 뻔했죠. 왜 기본 체크를 안 했어요? 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죄송합니다.
급하게 하다 보니 급해도 확인은 해야죠. 이게 경력직이 할 만한 실수인가요? 전 회사에선 이렇게 해도 문제 없었어요. 미정은 변명했지만 팀장은 듣지 않았어요. 전 회사 얘기 그만해요. 여긴 한별 유통이에요. 다시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해요. 팀장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미정은 자리에 앉아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같은 시각 서연은 옛 거래처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한 대표님, 이번 달 단가 확인 건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실수로 지난달 가격으로 주문서 넣었는데 수정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제가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서연은 친절하게 대응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회계팀에 지시를 내렸죠. 이번 달 단가표 전 거래처에 다시 한번 공지 돌려주세요. 실수 없도록요. 알겠습니다. 서연은 미정이 새 회사에서 뭘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업계가 좁아서 소문은 금방 들렸거든요. 하지만 일절 개입하지 않았죠. 이제는 미정이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목요일 복자가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한서연 씨, 우리 미정이 없어도 회사 멀쩡하더라.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알아봤어. 직원들 전부 잘만 일한다면서 우리 딸이 없으면 회사 망할 줄 알았는데 어찌 아직까진 잘 버티고 있나 봐? 복자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회사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시스템? 그래, 너는 독하니까 그렇게 차갑게 돌리겠지. 근데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후회는 제가 할게요. 그런 걱정은 넣어두세요.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복자는 화가 나서 휴대전화를 탁자에 내려쳤죠. 같은 주말 새 신부 세린과 태수는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엄마 댁에 갈까?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세린은 화장을 하다 말고 돌아봤죠. 시댁이요? 싫은데요. 한 번도 안 갔잖아. 인사는 해야지. 불편해서 못 가겠어요. 차라리 우리 친정 갈래요. 세린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수는 한숨을 쉬었죠. 그럼 다음 주에라도. 다음 주도 안 돼요. 전 시댁 가기 싫어요. 당신 혼자 가세요. 혼자 어떻게 가? 당신은 이제 나랑 결혼했잖아. 그건 당신 일이잖아요. 난 시댁은 죽어도 싫어요. 세리는 립스틱을 바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죠. 월말 태수는 카드 명세서를 받아들었어요. 1200만 원. 한 달 지출이었어요. 태수는 명세서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여보, 이거 뭐야? 도대체 뭘 산 거야? 태수가 소리를 지르자 세린이 거실로 나왔어요. 뭐가요? 카드값이 1200이야. 너 한 달 동안 뭐하고 돌아다닌 거야? 태수는 명세서를 흔들며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어요. 그게 왜요? 결혼했으니 당신 돈은 우리 돈이잖아요. 우리 돈이라고 이렇게 쓴다고? 살림 거덜낼 일 있어? 당연하죠. 저 행복하게 살려면 이 정도는 써야 해요. 언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준다면서요? 그 말 벌써 잊은 거예요? 세리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태수는 할 말을 잃었죠.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심한 게 뭐예요? 당신 전 부인은 돈 안 썼어요?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 전까지 얼마나 마음 졸이며 당신 기다려준 거 알고 있죠? 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세린이 역공을 하자 태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세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화요일 한별유통에서 정기회의가 열렸어요. 미정은 자기 차례가 되자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분기 매출 분석 자료입니다. 미정은 프레젠테이션을 넘겼어요.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과장이 화면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죠. 윤 대리, 이 템플릿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제가 만든 거예요. 청솔물산 로고가 여기 희미하게 남아 있는데요. 과장이 화면을 확대하자 정말로 청솔물산 워터마크가 보였어요. 미정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죠. 아, 그건 실수로 안 지운 거예요. 실수요? 이 자료 전부 전 회사 거 가져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만든 건데 템플릿만 가져온 거예요. 미정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팀장은 차갑게 물었죠. 이직하면서 자료 유출한 거예요? 유출 아니에요. 제가 만든 자료니까 제 거예요. 회사에서 만든 건 회사 자산이에요. 이거 문제될 수 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미정은 얼굴이 빨개져서 변명을 이어갔지만 사람들은 이미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미정은 자리로 돌아와 책상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자기가 만든 자료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자료는 서연이 손본 템플릿이었던 거예요. 미정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기 능력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서연의 보안 덕분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더 공격적으로 변명하면서 꼬리를 물어갈 뿐이었어요. 미정의 실수가 쌓여가는 동안 복자는 새 며느리 세린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적어도 서연보다는 나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기대는 곧 무너졌어요. 토요일 복자의 생일이었어요. 복자는 아침부터 집을 정리하며 며느리가 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세리는 오지 않았어요. 새 며느리가 이벤트라도 준비하는 것 같다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태수야, 세린이는 언제 와? 복자가 전화를 걸자 태수는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그게 세린이가 오늘 친정 갈 일이 있대요. 뭐? 오늘 내 생일인데? 혹시 잊어버린 거 아냐? 알고 있는데 일정이 안 맞는데요. 복자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생일도 안 챙기는 며느리라니요. 당장 데리고 와. 생일인데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어. 엄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워낙 자유분방한 사람이라 엄마가 이해 좀 하세요. 태수가 전화를 끊고 세린에게 말했지만 세린은 코웃음을 쳤어요. 요즘 다들 개인주의예요. 생일이라고 꼭 가야 해요? 전 제 일정이 더 중요해요. 그래도 결혼하고 첫 시어머니 생신이잖아. 기본적인 도리는 지켜야지. 그럼 당신 혼자 가요. 전 친정 엄마랑 약속 있어요. 친정에 지키는 도리도 중요해요. 세리는 명품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태수는 멍하니 닫히는 문을 바라봤죠. 그날 저녁 복자는 동네 슈퍼 앞에서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푸념을 쏟아냈어요. 우리 새 며느리가 생일도 안 왔어요. 요즘 애들은 뭐가 그렇게 바쁜가요? 어머,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라 그런가 봐요. 서운하시겠어요. 전 며느리는 안 그랬는데. 한서연이는 용돈도 두둑하게 줬고 병원도 같이 갔었거든요. 복자는 비로소 서연을 떠올렸어요. 서연이 매달 용돈을 챙겨줬던 것, 병원 갈 때마다 운전해서 데려다 줬던 것들이요. 그 며느리 동네에 소문도 좋았잖아요. 왜 헤어진 거예요? 그게 성격이 안 맞았나 봐요. 복자는 얼버무렸어요. 사실은 아들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건데 그 말은 차마 하지 못했죠. 월요일 회사 동료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대표님, 이거 저희 엄마한테 듣긴 했는데 전 시어머니가 요즘 대표님 얘기 많이 하신대요. 무슨 얘기요? 용돈 잘 줬다고, 효도 잘했다고. 그런 얘기요.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요. 서연은 잠시 흔들렸어요. 혹시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돌아가면 똑같이 반복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복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금 불편하니까 과거를 미워하는 것 뿐이었죠. 괜찮아요. 이제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하고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수요일 저녁 복자가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연아, 나야. 네, 어머님. 서연은 예의를 지켜 대답했어요. 너도 사람이면 한 번쯤은 와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가 그동안 가족으로 지낸 세월이 있는데 말이야. 어머님, 저는 이제 그 집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뭐, 이혼했어도 정은 있잖아. 내가 너 얼마나 잘해줬는데. 복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워 보였지만 곧 본색이 드러났어요. 그래도 네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우리 미정이 자르고 집안 망신시키고 그건 인정해야지. 그러니까 네가 와서 사과도 하고 정리해. 알았지? 복자는 여전히 서연을 탓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죠. 역시 변한 건 없었어요. 같은 주 서연의 회사에서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신규 거래처와 계약이 성사된 거예요. 대표님, 대성식품 계약 확정됐습니다. 정말요? 다들 수고하셨어요. 서연은 직원들과 악수를 나눴어요. 가족 리스크를 차단하고 실무에만 집중하니 오히려 회사가 안정됐죠. 거래처들도 서연의 전문성을 믿고 따랐어요. 반면 미정은 한별 유통에서 고전하고 있었어요. 실수를 수습하느라 매일 야근을 했죠. 이게 다 전 회사 때문이야. 미정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서연이 자기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았다고, 회사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원망했죠. 자신의 부족함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한서연이 날 망쳤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미정은 원망의 서사를 계속 키워갔어요. 같은 주말, 세리는 인스타그램에 제주도 여행 사진을 올렸어요. 해시태그는 엄마랑 힐링, 모녀여행, 행복한 시간이었죠. 우리 엄마 최고. 이번 여행 너무 좋았어요. 다음 달에 또 가요. 사진 속 세린과 친정 어머니는 고급 리조트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 비용은 전부 태수카드로 결제됐죠. 3박 4일 리조트비, 식사비, 쇼핑비 모두 합쳐 500만 원이 넘었어요. 태수는 명세서를 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말해봤자 싸움만 날 테니까요. 그날 저녁 복자는 또다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서연 이야기를 꺼냈어요. 서연이는 매달 용돈을 줬어요. 꼬박꼬박. 효부였네요. 맞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 참 잘해줬더라고요. 그거 받아서 요긴하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잘 썼는데 아들이나 새며느리는 10원 하나도 안 보내네요. 복자는 서연을 그리워하는 척했지만 정작 서연한테는 여전히 비난만 쏟아냈죠. 그날 밤 서연은 집에서 과거 은행 송금 내역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세금 신고 때문에 필요한 자료였죠. 복자 계좌로 보낸 송금 내역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2022년 3월 강복자 계좌 이체 10만 원. 2022년 3월 강복자 계좌 이체 50만 원 추가. 서연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때 복자가 미정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돈을 요청했었죠. 서연은 더 과거 내역을 확인했어요. 비슷한 패턴이 계속 보였어요. 매달 10만 원 용돈 외에 불규칙하게 30만 원, 50만 원씩 추가 송금이 있었죠. 2021년 7월 50만 원 미정이 카드감. 2021년 11월 30만 원 미정이 급한 일.
2022년 5월 50만 원 미정이 병원비. 서연은 메모를 확인했어요. 복자가 요청할 때마다 적어뒀던 이유들이었죠. 전부 미정 관련이었어요. 내가 준 용돈이 미정이 카드값 메우는데 쓰였구나. 서연은 허탈하게 웃었어요. 복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돌려막기 해왔던 거예요. 서연한테 받은 돈으로 미정의 빚을 메우고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거죠. 서연은 파일을 닫으며 다짐했어요. 이제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요. 복자가 서연한테 받은 용돈으로 미정의 빚을 메웠다는 걸 알게 된 뒤 서연은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화요일 오후 세리는 친정 어머니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이번 달 용돈이에요. 모자라면 말씀하세요. 세리는 봉투를 건넸어요.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죠. 어머, 세리나. 이렇게 많이? 당연하죠. 엄마 잘 쓰세요. 다음 달엔 더 드릴게요. 세린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친정 어머니는 봉투를 받아들며 흐뭇해했죠. 우리 딸 효녀야. 엄마 잘 쓸게. 그리고 엄마 다음 달에 베트남 패키지 예약했어요. 우리 둘이 가요. 진짜? 비용은? 제주도 다녀온 지도 얼마 안 되었잖아. 집 그렇게 자주 비우면 남편이 뭐라고 안 하니? 걱정 마세요. 다 제가 처리했어요. 태수 씨는 나한테 꼼짝도 못해요. 세리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물론 그 돈은 전부 태수 카드에서 나가는 거였지만요. 같은 날 저녁 복자가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수야, 세린이는 이번 주말에 올 거지? 엄마, 그게 정말 죄송해요. 또 안 온다는 거야? 복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세린이가 친정 갈 일이 있대요. 친정은 맨날 가면서 시댁은 언제 와? 인사도 제대로 안 했잖아. 제가 말해볼게요. 태수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세린에게 말을 꺼냈죠. 여보, 우리 엄마가 이번 주말에 오래. 저 친정 가야 하는데요. 매번 친정만 가잖아. 한 번만 시댁에 가줘. 세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시댁에는 인사도 없으면서 친정에만 한다고요? 그건 내 선택이에요. 선택이라고 해도 예의는 지켜야지. 우리 엄마 안 서운하게 잠깐 얼굴만 비추면 돼. 예의요? 전 시댁 분위기 싫어요. 불편하다고요.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게 제 선택이에요. 세리는 단호하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태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죠. 다음 날 태수는 복자를 만나러 갔어요. 복자는 아들을 보자마자 불만을 쏟아냈죠. 세린이는 왜 이렇게 안 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엄마, 세린이가 바빠서 그래요. 바쁘긴 뭐가 바빠. 친정은 맨날 가면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노는 애가. 복자가 소리를 지르자 태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설득? 네가 남편이면 데리고 와야지. 왜 맨날 설득만 해? 태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가면 세린의 비위를 맞춰야 하고 어머니한테 오면 엄마를 달래야 했죠. 양쪽에서 치이며 태수는 점점 지쳐갔어요. 같은 주 서연의 회사에서는 소문이 다시 하나 돌고 있었어요. 대표님이 전 신우이 잘났다며? 그거 사적 감정 아니야? 아니래. 업무 문제였대.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이어지자 서연은 결단을 내렸어요. 인사팀장을 불러 지시를 내렸죠. 업무 평가 기준 전면 수치화해 주세요. KPI 설정하고 분기별 평가표 만들어서 전 직원한테 공개하세요. 지금 바로요? 네. 공정성이 숫자로 보여야 소문이 끊겨요. 일주일 뒤 직원들은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전달받았어요. 매출 기여도,
업무 정확도, 협업 점수, 모든 게 수치로 명확히 나타났죠. 이러니까 윤 대리가 나간 게 당연하네. 맞아. 점수 보니까 이해되네. 소문은 자연스럽게 다시 잠잠해졌어요. 서연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증명한 거예요. 목요일 미정은 한별 유통에서 또 한 번 실수를 했어요. 대형 레스토랑 체인의 납품 일정을 체크하지 않은 거예요. 윤 대리, 왜 어제 납품 안 들어갔어요? 거래처에서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제요? 일정이 내일로 돼 있는데요. 뭐라고요? 계약서에 어제로 명시돼 있어요. 확인 안 했어요? 미정은 서류를 뒤적거렸어요. 정말로 어제 날짜로 돼 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이요? 우리 매장 문 열 수가 없었어요. 클레임 공식 접수할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미정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팀장이 다가와 차갑게 물었어요. 윤 대리,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회사 놀러 왔어요? 전 회사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체크했는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전 회사 얘기 그만해요. 여긴 한별 유통이에요. 하지만 한서연이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럼 돌아가세요. 가서 다시 교육을 받으시던지요. 팀장은 냉정하게 말을 잘랐어요. 전 회사가 그렇게 좋으면 거기로 돌아가든가. 여기서 계속 그 소리 하지 마세요.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죠. 금요일 복자는 동네 마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요즘 새 며느리는 어때요? 새 며느리 보니까 좋아요? 그냥 그래요. 복자는 얼버무렸어요. 세린 욕을 하고 싶었지만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었죠. 대신 다른 타깃을 찾았어요. 우리 전 며느리 있잖아요. 한서연이요. 그 사람이 원래 독해요. 독하다고요? 전에 봤을 때 엄청 차분하고 예의도 바르던데요. 아니에요. 우리 딸 회사에서 자르고 가족도 버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복자는 여전히 서연을 탓했어요. 세린한테 받는 스트레스를 서연한테 돌린 거죠. 주말 태수는 집에서 통장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카드 명세서가 계속 늘어나니 뭔가 정리가 필요했거든요.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다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매달 5일 100만 원 생활비, 매달 15일 50만 원 생활비, 매달 25일 30만 원 생활비. 태수는 세린에게 물었어요. 여보, 이 생활비 항목들이 뭐야? 생활비요. 말 그대로요. 근데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뭔지 설명은 해줘야지. 세린은 짜증스럽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5일은 우리 집 생활비고 15일은 친정 생활비 보태는 거고 25일은 엄마 용돈이에요. 친정 생활비? 그걸 왜 내 통장에서 보내? 태수는 눈이 커졌어요. 우리 엄마 혼자 사시니까 제가 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럼 매달 150만 원을 친정에 보내는 거야? 그게 뭐 어때서요? 제 엄마인데. 세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태수는 명세서를 다시 봤어요. 1년 동안 친정에 보낸 돈만 1,800만 원이 넘었죠. 이건 결혼이 아니라 후원이잖아. 태수는 처음으로 자각했어요. 자기가 세린과 결혼한 게 아니라 세린 친정을 후원하고 있다는 거요. 세린은 시댁은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친정에는 돈을 쏟아붓고 있었던 거예요. 후원이요? 당신 말 다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친정에 돈을 보낼 거면 나한테 말이라도 해야지. 말해서 뭐해요? 알아서 쓰라면서요. 제가 알아서 쓰는 건데. 세리는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태수는 명세서를 움켜쥐고 한숨을 쉬었죠. 이제야 알았어요. 자기가 무엇과 결혼했는지를요.
세린이 친정에 매달 150만 원씩 보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뒤 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통장 잔액은 계속 줄어들고 카드값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이건 결혼이 아니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수요일 저녁 태수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세린이 쇼핑백을 들고 집에 들어서자 태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뭐요? 피곤한데. 내일 해요. 세린은 소파에 앉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세린은 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죠. 이혼이요? 당신 오늘 뭐 잘못 먹었어요? 너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태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세린은 잠시 침묵하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좋아요. 대신 위자료는 크게 받을 거예요. 위자료? 네가 지금까지 쓴 돈이 얼만데 위자료를 탐내. 너 양심이란 게 있는 거야? 당연하죠. 당신이 일방적으로 이혼 요구하는 거니까 위자료 내야죠. 세린은 울거나 매달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즉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일단 2억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하면 2억? 2억이 누구 집의 이름인 줄 알아? 당신이 결혼 생활 성실히 안 했잖아요. 시댁 편만 들고 저한텐 무관심했고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세린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태수는 할 말을 잃었죠. 다음 날 태수는 복자를 찾아갔어요. 복자는 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붉어졌어요. 또 이혼이라고? 재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이혼 타령이야? 엄마 정말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못 살긴 뭘 못 살아. 너 때문에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 복자는 아들의 처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체면이 걱정이었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아들이 2번이나 이혼했다고 하면.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중요하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복자는 자기 인생만 생각했어요. 태수는 더 이상 어머니한테서 위로를 기대하지 않았죠. 금요일 세린은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어요.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노력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죠.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 행복을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진은 흐릿한 창밖 풍경이었어요.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거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힘내세요. 당신은 잘못 없어요. 새로운 시작 응원해요. 세린은 피해자 이미지를 만들어 갔어요. 동시에 태수에게는 위자료 이야기를 계속 꺼냈죠. 변호사 상담받았어요. 2억 5천은 받을 수 있대요. 그렇게까지 할 거야? 당연하죠. 제가 손해볼 순 없잖아요. 세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태수는 점점 숨이 막혔죠. 그날 밤 태수는 혼자 술을 마시며 서연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내가 너무 쉬운 길만 택했어. 서연과의 결혼 생활이 지루하다고 느꼈던 것, 세린을 만나면서 새로운 설렘을 느꼈던 것, 그리고 이혼을 쉽게 결정했던 것, 모든 게 후회로 밀려왔어요. 서연이한테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해야 하나. 하지만 태수는 휴대전화를 들지 못했어요. 죄책감은 느끼면서도 실제로 행동으로 책임지는 건 또 다른 문제였거든요. 결국 태수는 회피만 했죠. 같은 주 서연의 회사에서는 연례 감사가 진행됐어요. 외부 감사팀이 들어와 회계와 인사 기록을 전부 점검했죠. 한 대표님, 인사관리 시스템 잘 정리돼 있네요. 감사합니다. 특히 권한 분산이 명확해서 리스크가 적어 보입니다. 감사팀은 높은 점수를 줬어요.
미정이 빠진 뒤 서연이 시스템을 재정비한 덕분이었죠. 작년보다 효율이 더 좋아졌어요. 직원들도 만족스러워했어요. 감사는 조용히 통과됐고 회사는 더욱 안정됐죠. 반면 미정은 한별 유통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었어요. 납품 일정 실수 이후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됐거든요. 윤 대리, 이번 거는 김 대리가 맡을 거예요. 왜요? 제가 담당이잖아요. 실수가 너무 잦아요. 일단 보조 업무만 해주세요. 팀장의 말에 미정은 분노가 치밀었어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일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윤 대리, 그 말 그만해요. 여기선 통하지 않아요. 미정은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자기는 실력자라고 믿었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공격성은 더 커졌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나빠졌죠. 한서연이 날 망쳤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미정은 여전히 서연을 원망했어요. 자기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죠. 월요일 태수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위자료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아내분이 2억 5천을 요구한다고요? 네. 줄일 수 있을까요? 혼인 기간도 짧고 유책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니 협상은 가능해요. 협의 이혼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재산을 분할해 주실 건가요? 재산 분할이요? 태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몰랐거든요. 혹시 전 배우자와 공동명의 자산이 있나요? 그게 회사 지분이 있긴 한데 태수는 서연과 함께 청솔물산 지분을 나눠 가졌던 게 생각났어요. 이혼할 때 절반을 서연한테 넘겼죠. 그럼 그 부분 확인해 보시죠. 혹시 정리 안 된 게 있으면 활용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태수는 집에 돌아와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혼 당시 재산 분할 서류, 회사 지분 이전 서류. 하나씩 확인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서연 명의로 돼 있던 것들이 전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공동명의 통장은 해지됐고 지분도 완전히 분리됐고 심지어 서연이 보증선 대출까지 전부 청산돼 있었죠. 이미 다 끊어놨네. 태수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서연은 이미 모든 경제적 연결고리를 차단해놨던 거예요. 태수가 나중에 손을 뻗어도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죠. 서연은 진짜 철저했어. 태수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깨달았어요. 서연은 이미 당할 구멍을 전부 막아놨다는 걸요. 태수가 다시 의존하려 해도 불가능했어요. 서연은 완벽하게 독립해 있었죠. 나는 또 쉬운 길만 찾으려 했구나. 태수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하지만 후회만 할 뿐 실제로 책임지려는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음 변명거리를 찾을 뿐이었죠. 회피는 여전했어요. 태수는 서연이 경제적 연결고리를 끊어놨다는 걸 알게 된 뒤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세리는 위자료를 요구하고 미정은 회사에서 밀려나고 복자는 체면을 잃어갔죠.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으로 서연을 찾았어요. 화요일 오후 서연의 사무실로 복자가 찾아왔어요. 예고도 없이 나타난 복자는 서연 앞에 섰죠. 서연아, 나 좀 보자. 여기까진 또 무슨 일이시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자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당당했죠. 우리 집안이 지금 난장판이야. 태수는 또 이혼하려 하고 미정이는 회사에서 잘리기 일보 직전이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서연은 차분하게 물었어요. 복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본심을 드러냈죠. 네가 좀 정리해다오. 태수 설득하고 미정이 회사 일도 좀 봐주고 갑자기 찾아오셔서 지금 그게 무슨 억지신가요? 너는 능력 있잖아. 이런 거 처리하는 거 잘하잖아.
복자의 말에는 사과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그저 의존이었죠. 서연이 다시 뒤치다꺼리를 해주길 바라는 거였어요. 어머님, 이제는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해요. 뭐? 어머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 있잖아요. 공과 사 구분하래요. 저는 이제 그 말씀대로 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복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공과 사 구분이 그런 뜻이 아니었어.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지. 가족이요? 저 이혼했어요. 이제 남이에요. 남이라고 해도 남은 정은 있잖아. 사람이 그렇게 매정할 수 있어? 같이 산 세월이란 것도 있는데. 복자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매정한 게 아니라 원칙이에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고향 것. 복자가 소리를 질렀지만 서연은 조용히 문을 열어줬어요. 돌아가세요. 전 더 이상 그 집안일에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복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기가 했던 말이 결국 자기를 찌르고 있었거든요. 같은 날 오후 한별유통에서 미정은 마지막 실수를 했어요. 중요한 거래처 발주서를 또 잘못 작성한 거예요. 품목과 수량이 전부 뒤바뀌어 있었죠. 윤대리, 일 이따위로 밖에 못해? 팀장이 서류를 들고 달려왔어요. 뭐가 문제예요? 발주가 완전히 잘못됐잖아. 거래처에서 당장 취소하래.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게 제가 확인했는데요. 확인을 이렇게 해? 도대체 몇 번을 실수해야 정신 차리겠어? 팀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미정은 변명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 회사 시스템이 복잡해서 그런 거잖아요. 시스템 탓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왜 윤대리만 실수해? 그건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팀장은 차갑게 선을 그었죠. 인사팀 통해서 정리하지.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어. 뭐라고요? 저 자른다고요? 능력 부족으로 회사에 손실만 입히는 직원은 필요 없어. 미정은 책상을 탁 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았죠. 결국 미정은 짐을 싸며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전부 다른 사람들 탓이야. 미정은 후회도 반성도 없었어요. 그저 원망만 쏟아냈죠. 목요일 세린과 태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협상을 진행했어요. 위자료 2억은 과도합니다. 혼인 기간도 짧고 태수 측 변호사가 말했지만 세린은 코웃음을 쳤어요. 과도해요? 전 정신적 피해를 엄청 받았어요. 정신적 피해요? 시댁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 받았고 남편은 무관심했고 충분히 받을 자격 있어요. 세린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럼 5천까지 낮추면 어떨까요? 싫어요. 2억 아니면 협상 안 해요. 세린은 끝까지 돈에 집착했어요. 태수는 지쳐서 고개를 떨구었죠. 알겠어요. 2억 드릴게요. 세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에 서명했어요. 후회나 미안함 같은 건 전혀 없었죠. 금요일 태수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세린과는 이혼 절차가 시작됐고 어머니는 자기를 원망했고 미정은 연락도 안 받았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태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주변 사람들이 왜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될 뿐이었죠. 서연이한테 연락이라도 해볼까? 태수는 휴대전화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죠. 결국 태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회피는 여전했고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받아주지 않았죠. 같은 날 저녁 서연은 회사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했어요. 대표님, 올해 실적 정말 좋았어요.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고생한 덕분이에요. 다들 수고하셨어요. 서연은 직원들과 건배했어요. 냉정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온 서연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제야 감정이 밀려왔어요. 복자의 얼굴, 태수의 회피, 미정의 원망. 모든 게 떠올랐죠. 나도 힘들었어. 서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거든요. 회사에서는 강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약해질 수 있었죠. 울고 나니 조금 가벼워졌어요. 이제 진짜 끝이야.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회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한 달 뒤 복자는 동네 슈퍼 앞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요즘은 어때요? 그냥 그래요. 복자는 시무룩하게 대답했어요. 태수는 또 이혼했고, 미정은 실직 상태였고, 세리는 위자료만 챙겨갔죠. 전 며느리는 어때요? 연락하세요? 아니요. 그 사람은 이제 남이에요. 복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기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공과사 구분하래요. 그 말은 결국 기준이 됐어요. 서연은 회사의 시스템으로 지켜냈고, 복자는 가족을 착취로만 써먹다가 세린과 미정에게까지 그 결과가 되돌아왔죠. 서연은 손대지 않았어요. 그저 원칙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구조가 악역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저녁, 서연은 회사 창밖을 내다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죠.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나는 잘했어. 후회하지 않아. 서연은 자기 자신을 인정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지 않았고,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살아냈고, 결국 자기 삶을 지켜냈죠. 서연은 새로운 하루를 준비했어요.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자기 것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은 서연의 삶을 응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